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충주시는 민선 7기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도시의 새로운 비전을 그려낼 브랜드를 더 가까이 충주로 정하고 핵심 사업에 집중해 왔는데요. 민선 7기 마지막 회의 노래는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미래 비전 2030을 설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 시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령 시장입니다. 네, 자, 어느새 민선 7기 3년이 지나갔는데요. 민선 7기 마지막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소회가 궁금합니다. 우리 속담에 날 저무는 줄 모른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 심정이 꼭 그거 같습니다. 3년이 지났는 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제가 깨달은 게 아니고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결같이 일하면서 이 방제 업무, 재난 업무, 또 지역 발전 업무를 쫓아다니다 보니까 민선 2기에서 3년이 지났고 전체 7년을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성과도 있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심기일전해서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합니다. 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충주시는 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죠. 민선 7기 3주년, 충주시의 대표적인 성과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 재난 상황을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또 마음을 통합해가면서 잘 극복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로나가 여전히 어렵지만은 우리 충주 시민들이 볼 때 충주가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고 지금 믿음을 주시는 것 같고요. 백신 접종 속도도 다른 도시보다 통계적으로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통합의 결과 지난번 충북선 달천 구간 개량 공사를 위해서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 위한 그 서명을 받았는데 21만 인구에서 9만 3천 명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결과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유치 또 산업단지 등 충주의 경제적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이 착착 잘 진행됐습니다. 뭐 현대 엘리베이터가 연말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6개 산업단지가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서 우리 충주에서 아이들을 태어나는 것만 가지고는 이 인구나 또 도시를 유지할 수 없는데 외지에서 지금 많은 인구가 들어와서 지탱이 되거나 또는 약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열린 도시를 만들면서 또 공정하고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도시 분위기가 행정으로서부터 정착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또 자랑스럽고요. 네. 또 이제 아동 여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그런 노력을 많이 해서 이제는 약자를 위해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양보하고 또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을 80억을 만들어서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 4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준 적이 있는데 어른들이 다 흔쾌하게 공감하면서 잘했다 이런 평을 하는 걸 보고 그걸 깨달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제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재난을 통해서 시민들이 봉사와 격려 이것이 아주 정착을 된 것 같습니다. 시장을 하면서 제가 7년째인데 초기에는 이렇게 시청에 찾아오는 분들이 뭐 해달라, 뭐 지원해달라 이런 게 많았다면 요즘에는 뭐라도 들고 와서 이웃을 위해서 베풀겠다, 돕겠다 하는 식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 걸 봐서 이것이 진정한 도시의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충주시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과수 화상병에 또 호우 피해까지 연속되는 재난재해로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었는데요. 그동안의 복구 상황과 또 올 여름은 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작년 집중호우 8월 초입니다. 네. 그 호우로 인해서 한 20여 년간 쌓아 올린 그런 기반 시설이 뭐 도로라거나 농수로, 하천 이런 것이 다 한 번에 다 깨졌어요. 정부로부터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받고 1,90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복구 사업에 투입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흔적이 없어요. 워낙 사업이 커서. 그 정도로 좀 많은 사업은 진행됐지만 한 80% 정도는 복구가 됐다고 보고 있고 아주 큰 사업, 절차가 필요하고 정부의 어떤 뭐 환경, 설계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국가 사업으로도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더
복구를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는 우리 충주시가 이제 위험하지 않은 도시로 평가받을 정도로 잘 통제를 하고 있는데 요즘 조금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 잘 좀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병, 과수화상병은 해마다 2배씩 그 면적이 증가해서 참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가 네. 우리 충주시의 사과 농업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느냐 걱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 화상병을 코로나 대처하듯이 예방에서부터 중간 단계 또 수습 단계를 아주 철저하게 하고 농민들 협조를 받아서 면적으로 보면 현재 올해는 작년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 봉쇄를 했습니다. 잘 막고 다행이네요.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또 우박 피해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상당히 많은 곳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연재난은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기후변화로. 결국은 우리가 시설을 잘 보강하면서 이 보험을 잘 들어서 농민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봤을 때 보상해주는 시스템을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도 늘렸고 또 보험을 가입한 농가도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번 우박을 보니까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동안 충주시의 현안에 좀 빠짐없이 등장하던 라이트월드와 관련해서 최근에 좀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라이트월드는 우리 충주시의 아픈 시행착오입니다. 이걸 잘 해보기 위해서 뭐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좀 많이 도와줬죠. 도와줬는데 도와주다 보니까 이게 뭐 특혜 시비까지 있어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제가 고발도 몇 번 당했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이걸 잘 해보려고 했는데 영업이 잘 안 돼서 거의 뭐 사업이 중단 단계까지 가면서 또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좀 편법을 쓰고 뭐 다양한 좀 위험한 상황들이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여러 번 뭐 경고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해서 도저히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계약을 해지를 하고 3번의 소송을 거쳐서 이제 저희들이 승소를 했기 때문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지금 이제 행정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울타리는 다 철거했고 최근에 이제 그 소품부터 정리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름이 끝나기 전에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투자를 했던 분들, 뭐 어떤 돈을 걷어서 어떻게 투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제 충주시에 와서 하소연을 하는 방법이 좀 거칠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실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투쟁 성격도 벌리고 이렇게 해서 철거를 좀 안 하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철거를 중단할 수는 없고 다 정리를 해서 이 공원이 이제 앞으로 여기에 국립박물관도 들어서고 또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그동안에 좀 불편이 많이 겪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뭐 이제 이분들이 한 10여 명의 투자자들이 좀 반발을 하고 계신데 이제 외지에서 뭐 노동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분들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세를 과시하고 있고 또 확인되지 않은 이런 일방적 주장으로 걱정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원만하게 잘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2021년을 시작하면서 시민 삶의 질 개선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해서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반기 성과가 있을까요? 코로나로 주민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행사도 있고 단체 뭐 회의도 있고 많이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 소통을 할 수 있는데 다 중단이 돼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미 마을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의 읍면 지역에 353개의 마을이 있는데 네. 8달 동안 제가 강행군을 해서 그걸 싹 다 돌았어요. 아마 역대 정치인 중에 이 마을을 100% 돌아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통장님들도 3분, 4분씩 이렇게 동사무소로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방법으로 40% 이상의 통장님들을 만나봤는데 한 7년간 시장을 하면서 이 흐름이 7년 전에는 뭐 다리를 놔달라, 길을 닦아달라, 수로를 해달라 이렇게 개발, 뭐 인프라 얘기를 했다면은 네. 요즘은 대부분이 환경과 삶의 질입니다. 뭐 냄새가 난다거나 또 공해가 심하다거나 주차 문제가 있다거나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다거나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이 진짜 원하는 삶의 질 쪽으로 좀 주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법현산단이죠. 네. 그 서충주 신도시 큰 아파트 단지 옆에 아주 큰 돼지 농장이 있는데
사실 돼지 농장이 먼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한 끝에 이제 농장 주인 그분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도 옮겨서 좀 깨끗한 농장을 짓기로 하고, 이쪽에는 충주시에서 그 땅을 사고 일대에 첨단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농장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지금 공장 용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기업을 많이 놓치고 있어요. 네. 이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기로 했고, 또 첨단 산업단지 근처에는 아파트 바로 앞에 엄청난 냄새를 풍기는 화학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 우리 시에서 뭐 비록 제 임기 때 일은 아니지만은 행정적으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그 주민 복지 시설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을 좀 해결을 했고, 최근에 이제 호암지 산책로를 한번 가보신 시민들은 알겠습니다만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다니고 계세요.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가 충주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에 시민들이 건강 또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시설들, 인프라를 깔아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계시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건 이제 평생학습 시대인데 저희들이 평생학습 특화 도시로서 3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마련하고 또 인프라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경제 발전과 시민 행복 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길 바라면서요. 최근에는 또 시민들의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동량대교 개통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 동량대교가 개통되면 어떤 변화들이 좀 있을까요? 개통식에 도지사님이 참석하셨는데요.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시장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를 이거 드디어 결단을 내려서 오늘날 개통을 하니 감개무량하다 이런 네. 말씀하시고, 또 이종배 의원님도 말씀하시는데 그 시장하실 때 역시 구체적인 설계까지 해놨는데 이게 지금 뒤늦게 됐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적게 잡아도 10년 이상을 걸려서 드디어 개통이 된 거거든요. 네. 사실 그 앞에서 쳐다보면 강 하나 건너면 바로 목행산업단지가 있고, 목행산단에서 산 하나 넘으면 충주의 제일 번화가인 연수동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만은 네. 그런 그 물리적인 거리감보다 이 정서적인 거리감이 아주 크고, 그 거리감이 바로 지역 발전 또 지역의 어떤 그 통합을 장벽이 되었었는데, 이 다리가 생김으로써 이제 그것이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동량면과 충주시가 가까워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산을 하나 넘어야 되니까 그 산을 터널로 연결만 하면은 다리 하나 건너고 터널 하나 건너면 바로 충주시 가장 큰 번화가인 연수동하고 연결될 수 있고요. 이 충주시 내에서 동량대교를 건너서 동량면을 거쳐서 산쪽 쪽으로 가면은 거기에 동충주 산업단지가 한 개 있습니다. 네. 거기 이제 한 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메인 교통망이 북부권에 동북부권의 메인 교통망이 생기는 겁니다. 네, 계획대로 잘 추진하셔서 충주 시민들이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드는 토대가 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레임 인터뷰 오늘은 저희가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앞서 민선 7기 3주년 성과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국내 승강기 전문 기업의 이전과 또 바이오 헬스 국가산단 같은 굵직한 성과를 낸 만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세우고 있으신가요? 예, 이게 저희들이 자랑거리가 많아서 제가 좀 들고서 읽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 충주는 새로운 산업 이제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은 날이 저물고 있고 새로운 산업은 뜨고 있잖아요. 떠오르는 새로운 산업을 바이오 산업, 수소 산업, 또 전기차를 위한 그런 자동차 부품, 네. 또 전기차 2차 전지, 또 현대 엘리베이터를 기점으로 한 그런 그 승강기, 또 이렇게 모빌리티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6개의 산업단지를 단계별로 완공을 시켜서 여기에 연관 산업을 집어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단순히 공장만 유치해서는 미래가 없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좀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국가시설, 또 연구지원시설, 또 뭐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린 수소산업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엊그저께 기공식을 한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 센터, 또 모빌리티 전장 부품 기능 안전센터,
뿌리 산업, 특화단지 조성 등 아주 이름도 첨단의 이런 사업들이 다 저희들이 확보를 했어요. 국가 사업을, 공무원 사업을 따서 네. 이제 착착 들어서면은 뭐 머지않아서 우리 원주를 능가하는 신산업 도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런 분야의 산업을 집어넣으려면은 땅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땅이 없어요. 다 그 산업단지 만든 걸 다 분양을 해서 얼마 전에 어느 뭐 대기업의 물류센터도 땅이 없어가지고 딴 도시에 뺏기고 그랬는데 그래서 2022년에 동충주 산업단지가 이제 완공돼서 분양을 하고 2024년에 드림파크 산단, 비즈코어 산단, 또 2025년에는 버편 산단, 스마트 산단, 2027년에는 바이오헬스 국가 산단 이렇게 순차적으로 완공을 해서 좋은 기업을 많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성장의 필수 조건은 사람과 물류가 좀 활발히 움직이는 교통망을 갖추는 데 있다고 하는데요. 충주시는 연말에 중부내륙철도의 개통이 예정돼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중부내륙철도 개통으로 어떤 점을 좀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중부내륙철도는 쉽게 말씀드리면 충주에서 서울 가는 철도지요. 네. 그런데 이천에서 서울 가는 철도는 이미 개통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도를 이천의 부발에 갖다 붙이는 건데 충주에서 이천 부발까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부발에서 갈아타야 되고 판교에서 또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서울 시내까지 들어가려면은 지금 고속버스 한 번 타고 가는 것보다 결코 빠르지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경기도 광주에서 수서까지 복선 전철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네. 그럼 그게 완공이 되면 각 시군별로 한 번은 서야 되잖아요. 충주에서 타가지고 음성 장호원에서 한 번 쓰고 이천 부발에서 쓰고 경기도 광주에서 쓰고 서울 수서에서 쓴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정거장만 더 가면은 서울 수서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45분 내에 서울까지 갈 수 있죠. 금년 연말이면은 중부내륙선이 부발까지 개통이 될 텐데 네.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한 4, 5년이 더 있으면은 서울까지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철도가 개통된다. 이 사업이 좀 빨리 또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아래쪽으로는 내년 말에 문경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럼 문경에서 상주, 김천만 연결하면은 거제도에서부터 김천, 상주, 문경, 충주, 수서까지 그야말로 중부 내륙에 대한민국의 가장 심플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서울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철도망이 완성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한 2027년, 8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네.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연말 개통에 만족하지 않고 후속 계획 추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을 두시겠다는 의미로 이해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에서 수서까지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수도권이 더 급하잖아요. 이 철도는. 그렇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 없이 제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주 문경 구간은 이제 2023년 개통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밑으로 더 내려가서 거제도까지 붙여야 되니까 이제 경상도 분들이 그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의욕이 세고 아주 그 투쟁력이 실행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상주, 문경, 김천 분들이 더 열심히 좀 노력을 해서 아마 연결할 거로 보고 있고 그 타당성 조사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라인에 있는 서울에서부터 그 라인에 있는 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또 그 정치인들이 힘을 합친다면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중부 내륙철도처럼 충주를 외부로 확장시키는 교통망이 있다면 지역 곳곳을 원활하게 연결하는 내부 교통망의 중요성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에서 청주까지 또 충주에서 제천까지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현재 수십 개의 신호등이 있는 평면 교차로를 고속도로 마냥 입체 교차로로 만들어서 제천에서부터 청주까지 신호등 하나 없이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그 도로가 충주는 저 교통대쯤에서 만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럼 충주 시민들이 이 좋은 도로를 이용할 때 그 멀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충주역에서 강을 건너서 다리를 하나 놓고 바로 검단에서 IC를 붙여서
이 새로운 도로를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그 좋은 도로를 아주 시내에 있는 모든 분들이 좀 빨리 이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동량대교가 뚫리는 거에 맞춰가지고 동량대교, 목행산단 그리고 터널을 뚫어서 연수동까지 연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도로를 우리 충주 시민들은 금능대로라고 부르고 있는데 금능대로와 동량대교 부분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연수 터널을 개통하는 두 가지를 최대 역점 사업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도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뭐 충주시나 신산업 기업들 모두 이 연수 터널의 완성을 하루빨리 기다리고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언제쯤이면 저희가 직접 연수 터널을 달릴 수 있을까요? 저희들 계획은 2023년쯤 착공에 들어가서 26년쯤 완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 문제라거나 투자 심의라거나 또 설계 등을 거쳐서 2023년 착공하고 2026년 도로를 개통하면은 이제 동량면이 그 강변을 낀 아주 그 살기 좋은 아름다운 주거 지역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10년의 미래 비전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매력을 더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관광 그리고 문화 분야의 계획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충주시의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만들고 이런 그 개발 사업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또 시민들로부터 일정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좀 아쉬운 게 이 충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연환경, 문화, 역사 이런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문화 사업이 좀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방향에 이제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좋다는 데를 저도 많이 다녀봤어요. 좀 공부를 하려고 다녀봤는데 행락철에 사람 많은 데 가면 사람 많지요. 근데 그게 그때뿐이고 거기뿐입니다. 사실은 어디나 다 그래요. 여기가 무슨 로마나 그리스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행락철에 사람 많은 데 가보면 거기도 사람 많고 그 시간에는 사람 많지만 그 도시의 중심이나 또 상권에 가보면 큰 영향이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뭐 특별한 시설을 만들고 뭐를 이렇게 꾸며가지고 사람을 그거를 통해서 유인하겠다고 하는 관광 사업은 아마 좀 옛날 방식인 것 같아요. 전국에 이런 거 다 만들어 놨는데 행락철에 반짝하고 처음 뭐 개업발은 좀 받아도 나중에 보면은 이게 다 뭐랄까 애물단지가 심지어는 이렇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잘 살펴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는 그런 데가 아니고 힐링할 수 있고 또 안식을 취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자연을 즐길 수 있으면서 산책이라도 편하고 즐겁게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뭐 적절한 데 가서 맛집에서 밥 한 그릇 먹고 가족 친구들끼리 이렇게 어울리다가 좀 마음이 푸근해져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그런 장소가 꾸준히 인기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볼 때 그런 지역의 방문자가 늘고 매출이 늘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충주가 그렇게 신기하고 뭐 이렇게 행락철로다 보면 좀 약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트렌드를 생각하면은 그 장점이 많은 도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못개나루라거나 수주팔봉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감량을 해서 통제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새로운 그런 관광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점을 살려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이 즐기고 이게 입소문이 나서 외지 사람들도 찾아오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됐다. 그리고 그런 장소와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충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산을 같이 녹여 넣어가지고 거기 오면은 힐링도 되고 문화도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 뭔가 또 오늘 왔지만 내일 또 와보고 싶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을 투자해 놓으면 세월이 가면 이게 다 낡아가지고 빛이 바래지만은 나무를 심고 자연을 갖고 놓으면 세월이 갈수록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향후 10년의 미래 비전 중 하나인 낭만 품격 도시를 통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인다는 충주시의 철학을 잘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이 낭만 품격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이라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 충주시에서 그 SG 워너비의 아리랑엔이라는 노래를 우르국악단이 연주를 해서 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거기에 충주의 아름다운 아주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가꿀 그런 장소가 쭉 떠오르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 6, 7군데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탄금대와 무수공원입니다. 여기를 명승지로 만들고 지금 라바렌 그 라이트홀더를 철거하고 있는데 정리가 끝나면 거기에 국립박물관을 넣고 또 라바랜드를 리모델링하고 청소년 놀이시설과 민물고기 전시관, 지방정원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큰 아주 거기만 들어오면은 즐기기도 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호암지, 시민의 숲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 오래된 공원 시설을 저희들은 예산을 들여서 그 땅을 다 사가지고 직접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구나 좀 사랑할 수 있는 시민의 숲, 수목원을 만들고 그 주변에 미술관, 또 전망공원, 어린이체육공원, 실내 체육놀이시설 이렇게 복합타운을 만들 생각이고요. 네. 충주 댐 유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가 제오계라는 곳인데 이곳에 힐링, 친환경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기업과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논의하고 있고요. 또 계명산, 심항산 쪽에 종댕이길이라는 그 탐방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렁다리와 또 케이블카, 또 화록동굴을 연결하는 이런 명소를 만들기 위한 사업들이 일부 시작을 했거나 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내섬을 이제 그 힐링 또 친환경 습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환경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고 모끼에나루에 가보면은 뭐 하루에 주말에 한 1000대 이상의 캐러반 차가 옵니다. 이걸 다 유료화를 해서 거기 들어오면은 이 케이블을 꽂으면은 전기, 수도, 하수도 이런 걸 다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아주 쾌적하고 가장 그 차원 높은 그런 차박 성지를 좀 만들려고 설계가 다 끝났고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이외에 이제 중앙탑, 수주팔봉, 뭐 수안보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이제 준비가 되고 있어서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가상의 계획이 아니고 이미 시작을 했거나 여러 가지 절차가 진행 중이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몇 년 안에 본격화되고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충주는 좋은 일자리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외지에서 손님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힐링형 도시로 잘 가꿔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충주 시민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전히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도 진행 중이고 또 폭염도 진행되고 있고 우리 충주시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걱정 끼쳐드리는 일도 많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방심하지 않고 이 방역도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좋은 환경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충주시의 올해 비전인 더 가까이 충주에는 시민과 함께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충주시의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민선 7기 남은 1년,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해 시정 운영에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